안녕하세요. 행정클리닉 행정사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분야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1월에서 15일로 일부 인용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개요입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소재 땡땡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 종업원으로 하여금 2000 몇 년 몇 월 며칠 22년 22시 30분경 청소년 누구누구로부터 등 청소년 7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때 청소년은 남학생으로서 한 16세 정도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에 피청구인은 구청이 되겠죠. 구청에서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청소년 주류 제공에 관련된 사건은 경쟁업체에서 사건을 좀 조작하기 위해서 일부러 청소년을 좀 고용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청소년이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음주를 시켰을 경우에 경쟁업체에서 좀 경찰서에다가 직접 신고를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혼잡한 금요일 밤에 청구인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고 홀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혼자 근무 중이었는데요. 3명의 손님이 미성년자로 의심이 되어서 신분증을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명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서 1명만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1명이 1998년생으로 만 23세임을 확인하였고요. 신분증 미제시자와 친구이다 라는 말을 믿고 음식과 주를 제공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 1998년생 만 23세라고 이렇게 확인했던 그 청소년조차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을 해서 나는 이 23세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좀 속였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으로 한 달 동안 영업을 못하면 경기 불황에서 주변 경쟁업체에서 단골 손님을 뺏기게 되고 향후 영업이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매달 벌어서 갚아야 할 부채와 월세, 건강보험, 공과금, 그리고 집에다 갖다 줘야 되는 생활비 등이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나는 파산할 걸 말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가 돼야 된다고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급부로 피청구인 구청에서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 위반 사실은 청구인을 속이는 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닌 청소년들의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은 영업주의의 고의, 과실, 그 다음에 선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건의 청구는 기각이 돼야 된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 사실을 한번 몇 가지 더 따져보고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피청구인 구청은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 행위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렇죠.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청소년이 음주를 지금 취식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막상 가서 신분증 검사를 해보니 미성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 청구인이 잘못이 있다라는 취지로 피청구인 구청으로 위반 행위를 통보를 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청구인 구청은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정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행정심판을 제공을 할 때, 심사를 할 때 절차상 하자가 너무 심하다. 또 절차상 하자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현재 여기 이 구청 같은 경우는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청구인은 2000 몇 년 몇 월 며칠 피청구인에게 검찰 수사 진행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유보 의견을 제출하였다. 즉 영업정지를 일시적으로 정지를 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였고요. 피청구인 구청은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과를 해실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청구인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구청은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청구인에 대해서 영업정지 1월에 이 사건을 처분을 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인정 사실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따져보면 항상 관련 법규를 따져봐야 됩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4호에 있는 식품 적객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보면요. 이건 별표 23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잠깐 봐주시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해당 사항으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 또는 국민보건상의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법규는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자,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그 판단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식품 적객 영업자는 신분 확인을 하고 청소년으로 확인 시 주류 제공을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의 의미를 소홀히 하여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말인데 홀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은 뭐 학생이니까 자기의 어떤 책임의 소지를 명확히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우리 청구인인 영업주께서는 뭐 일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의 신분증 검사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아주 지극적인 상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행정법규 위반의 제재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구청은 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반영해서 적법하게 처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의 숫자 7명이죠. 판매된 주류 양 등에 비추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청구인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이 사건과 동일의 종류의 위반 전력이 없다는 거 그리고 출입한 청소년 중 한 명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되면서 그렇죠.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을 했죠. 이렇게 해서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거에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1월에서 15일로 일부 인용한다라고 좀 영업주에게는 그나마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팁입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사건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 청소년은 성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인 것처럼 이렇게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분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의견 제출의 기회조차도 안 줬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처분의 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퉈야 되겠습니다. 즉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례들을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부 인용이 된 이유를 본다면 청구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재발 방지의 약속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거 그렇죠?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을 해서 직원을 속였다는 거죠. 그리고 당해 처분으로 인해서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거. 즉 우리가 행정법에 보면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용을 받기 쉬운 건 비례 원칙이라는 거죠. 이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재량의 일탈이 너무 심하다.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비례 원칙을 많이 주장하는데요.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처분의 부당성을 그와 같은 논리로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주류 제공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1개월 받았던 것을 15일로 일부 인용이 된 사건인데요. 우리가 처분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입장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